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방에 세 채에서 얻은 수익이 서울의 한 채의 수익과 비슷하다고. 그러니 세 채 살 돈으로 고생하지 말고 서울에 한 채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 공감하시나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서울에 한 채 살 돈 있으면 한 채를 사죠. 근데 투자금이 많이 들잖아요. 지금 서울에 전세 끼고 집 사려면 하급지여도 최소 2, 3억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돈이 없죠. 그거보다 1억이야, 5천이야. 투자금 여유가 소액이신 분들은 지방 투자로 서울의 3분의 1 수익을 낼 수 있는 주택들을 사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서울로 옮겨가는 겁니다. 당장 2, 3억이 없어서 서울에 매수 못하니까 부동산 투자는 역시 돈이 있어야 해 하고 포기하거나 그 2, 3억 모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방에라도 좋은 지역, 저평가된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쌓아서 디딤돌을 만들어 가야만 높은 곳으로 점프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 부동산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인구 감소는 현실이고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 자체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아무데나 사도 오르는 시기는 지났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수도권도 적용되는데 지방은 훨씬 더 양극화가 심해질 거예요. 안 그래도 지방은 서울 수도권과 투자에 대한 공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 지방에 아무데나 사거나 구축의 복도식 이런 거 싸다고 막 사면 망하는 겁니다. 지방은 신축이라도 막 사면 안 돼요. 그런데 또 좋은 입지에 저평가된 아파트를 잘 사면 생각보다 수익도 높게 낼 수 있고 그로 인해 내가 더 좋은 자산을 매수하기 위한 기회를 얻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지방 아파트는 어떤 곳을 사야 하는지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지방에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첫째, 지방에서 대중교통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대중교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지하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요 업무지구까지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노선이 중요하고 또 그 노선들을 쥐고 있는 단지들이 가격이 비싸고 선호도가 높습니다. 자차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방은 다릅니다. 지방에서 지하철이 깔려있는 곳이 어디죠?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이죠. 울산은 광역시인데 지하철이 없어요. 기타 중소도시들 창원, 청주, 전주, 천안, 김해, 포항, 구미 이런 곳들은 지하철이 없죠. 천안은 사실 지하철이 있어요. 1호선이 서울에서 가죠. 김해도 부산, 김해 경전철이 있죠. 근데 사실은 둘 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만 지하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지하철역이 의미 있는 광역시는 어디일까요? 부산과 대구 정도입니다. 광주나 대전만 해도 노선이 하나밖에 없어서 큰 의미가 없어요. 지하철은 지역을 촘촘하게 연결해줘야 대중교통으로서 의미가 있는 건데 부산이나 대구는 그나마 지하철 노선도가 3개 이상이 되니까 꽤 많은 지역들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광주나 대전은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중소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의 끝에서 끝까지 차로 이동하는데 끼케야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지하철이 필요가 없는 거죠. 애초에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이용할 승객이 적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방의 아파트를 살 때 첫 번째 알아야 할 사항은 수도권과 다르게 대중교통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 투자 시에는 인구수를 봐야 합니다. 지방은 인구가 곧 수요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수도권에는 가수요가 많다는 말 들어보셨죠?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정말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에서 다 서울 수도권을 사고 싶어 하죠. 서울의 인구는 줄고 있지만 집값은 올라가는 이치가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방은 달라요. 지방은 인구를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지방의 인구를 나래비를 세어보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창원, 청주, 천안, 전주, 김해, 포항, 구미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40만 이상의 인구수를 가진 지역인데요. 사실 그 이하의 지역들도 얼마든지 많이 오르기도 하고 투자도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춘천이나 원주나 진주, 경산, 30만 전후의 지역들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만 20만 이하의 지역들도 투자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습니다. 다만 인구수가 적어질수록 변동성이 심하고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방은 40만 이상의 지역만 투자 대상으로 보는데 이번에 하락장과 역전세 시장을 경험해 보니까 40만 이상의 도시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인구수 300만 이상의 부산에 투자를 해도 좋은 구에만 부산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 위주로만 투자를 해야 합니다. 심지어 부산은 인구 감소가 심각하기도 하죠. 그리고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도 영도구나 서구, 동구와 같은 곳들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부산이건 대구건 대전이건 간에 광역시에 투자를 해도 좋은 곳들만 투자를 해야 하는 겁니다. 셋째, 지방에서도 학군이 중요합니다.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에서는 더더욱 학군이 중요해요. 지방에는 전통적인 학군지들이 있습니다. 광역시를 보면 부산의 해운대구, 대구의 수성구, 대전의 서구 둔산동, 광주의 남구 봉선동, 울산의 남구 옥동 이런 곳들인데요. 사실 지방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곳은 대구와 울산입니다. 그 다음이 대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입지 요소로 학군을 볼 때 보통 중학교 학업 성취도를 많이 보거든요.
보통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공부를 잘하는 학교로 보고 90점 이상이면 많이 잘하는 거고 95점 이상이면 정말 굉장히 공부를 잘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구와 울산은 중학교 학업 성취도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학교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요. 대구는 워낙 큰 도시라 그렇다 치더라도 울산은 정말 미쳤습니다. 90점 이상의 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저기 어디 구석에 있는 중학교들도 막 학업 성취도 평균이 90 몇 점씩 되고 그래요. 진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전인데 대전도 많죠. 서구 둔산동도 학군이 유명하고 유성구도 좋고요. 그런데 의외는 광주와 부산이에요. 부산은 물론 공부 잘하는 학교들도 많지만 학군지의 규모가 크거나 힘이 세지는 못한 느낌입니다. 광주는 더 적은 게 현실이고요.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학군지라고 할 만한 곳이 크게 없어서 학군의 힘이 세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디나 그렇듯 그 중에서도 선호되는 지역들은 있죠. 청주는 복대동, 천안은 불당동, 전주는 서신동이나 중화산동 정도, 김해는 유라지구가 그나마 나을 거고, 포항은 지곡동 쪽에 자부심이 높죠. 구미는 옥계가 좋고요. 이 정도면 지방의 학군지는 대략적으로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군이 중요하지만 또 학군이 큰 의미가 없거나 학군의 힘이 작은 지역들은 오히려 다른 요소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식의 힘이 크다는 점입니다. 서울 수도권은 연식보다는 입지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하죠. 대한민국 입지 최강자가 어디죠? 강남이죠. 음마 아파트는 언제 지어졌죠? 1979년에 지어졌어요. 40년이 넘었죠. 4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초신축 아파트들이 40년 된 아파트를 못 이깁니다. 수도권은 입지가 고정이니까 변하기가 힘들어요. 강남은 죽을 때까지 아마 강남일 겁니다. 그런데 지방은 안 그래요. 도시가 작을수록 택지지구가 새로 형성되면 입지가 옮겨갑니다. 광역시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광역시는 입지라는 게 작용해요. 대전의 대장이 어디죠? 유성구에 있는 도룡 SK뷰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직장 수요를 등에 업은 신축이에요. 여기가 대장인데 여긴 사실 연식발도 좀 먹는 곳이라서 좀 그렇고 전통적인 대전의 대장은 서구 둔산동의 크로바 아파트죠. 92년에 지었으니까 30년 넘은 아파트인데 여기가 전통적으로 제일 비싼 대장 아파트예요. 왜? 대전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둔산동에 위치하고 있고 가장 목이 좋은 곳에 있으니까. 그런데 좀 더 중소도시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청주가 좀 대표적인 예인데요. 청주는 흥덕구 복대동이 전통적으로 제일 선호되는 지역이었죠. 여기에 백화점도 있고 학군도 있습니다. 물론 청주는 학군이 강한 지역은 아니지만 누구나 복대동이 제일 좋은 입지인 걸 다 알고 있죠. 상권도 너무 잘 형성이 돼 있고요. 그런데 율량동에 택지지구가 형성이 되니까 율량동이 또 선호가 되고 사람들이 그쪽도 많이 가고 하다가 남쪽에 동남지구라고 새로운 택지가 형성이 됐어요. 그랬더니 수요가 또 그리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테크노폴리스도 있고 새로운 대장지역이라고 불리는 가경동도 있죠. 청주는 80만이 넘는 인구에 비교적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중심축이 없이 신규 택지에 따라 막 90점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작아질수록 연식이 좋은 단지들이 선호도가 높은 거고요. 그러니 지방 아파트 매수를 고려할 때는 연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빈 땅을 봐야 합니다. 이건 지방 투자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서울에는 빈 땅이 없으니까 부수고 짓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밖에는 답이 없고 그래서 오히려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치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로 넓히면 지역에 따라 달라지죠. 주변에 빈 땅이 많으면 좀 위험한 거고 그게 아니면 그나마 좀 안전한 거고 그렇습니다. 지방은 더더욱 잘 봐야 합니다. 지역 내부에 그리고 주변에 빈 땅이 많은지를 봐야 합니다. 어렵게 재건축을 진행하기보다는 빈 땅에 새로 지으면 될 일이기 때문에 공급이 쉽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역들의 구축들은 위험하죠. 제일 좋은 건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좋은 지역인데 주변 가까이에 새로 지을 빈 땅이 없는 지역이면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은 거의 지방 투자 강의에 포함되어 있을 법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지방은 그 특색이 다 다르고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아서 영상으로 다 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하다 싶은 부분들만 뽑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 아시면 지방의 아파트 매수 시에 잘못 사더라도 완전히 망한 투자를 하진 않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채널이 구독자가 많지 않은 학고 채널이다 보니까 아마 구독해 놓지 않으시면 제 채널 영상을 다시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구독해 두시면 그래도 머릿속에 담아둘 만한 정보들을 좀 얻어가실 수 있을 테니까 구독해 놓으시고 올려드리는 영상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수저 바꾸기 스푼체인지였습니다.